저번에 미분은 그래프 그쪽은 했는데 그때 무슨 파트? 함수 그래프 쪽을 가 한다는 함수 그래프. 근데 그 결국에는 4차함수하고 3차함수 때 이 최대 최소도 2차함수 때 생각해. 2차함수 때. 2차함수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극대극소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그죠? 밀어보려고 가려고. 그래서 얘네 그래프의 변화가 어차피 증가감소가 한 번밖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래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할 때도 뭘 따집니까? 대칭축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는 건데 이제 그 대칭축이 포함되냐 안 되냐를 따졌던 그 아이디어를 맞지? 어? 그 아이디어를 뭘로 가면 되냐면 어차피 걔도 극대극소잖아. 그러니까 결국 구간에 극대극소가 있느냐 있으면 몇 개냐로 최대 최소가 결정이 되거든요. 알았지? 그래서 최대 최소도 그렇고 결국에는 사실 극대극소 파트가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그래프가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이 교재나 과정의 상에서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게 원래는 우리가 지금 3차 함수, 4차 함수를 다룰 때 그래프의 개형을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미분을 해서 바로 그래프를 그려서 찾지만 원래는 어떤 함수를 그릴 때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 미적분 온 교재에서 교재들은 원래 여러분들은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3차 함수 개형을 몰라라는 전제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지. 항상.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미분을 했을 때 0 되는 게 두 개 나와서 극값이 두 개니까 이렇게 생겼어로 가는 거야. 봐봐 순서 어때? 극값이 몇 개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로 가잖아. 그래서 앞에 극대극소가 개념이 나오고 그래프가 또 나오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미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 배울 때 순서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 순서는 다르지. 아 이렇게 무섭게 다들. 복사기 그 하나 한쪽에? 그러면은 지원이가 갖다 줄 때 같이 갖다 줬네. 응, 같이 갖다 줬어. 이거. 네.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그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결국 그래프에서 극대극소를 보는 걸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미적분 2는 달라요. 미적분 2는 우리가 그래프를 물론 대부분 외워요. 외우고 그 쌤이 외우게 하는 게 사실 이렇게 보면 어느 선생님보다도 많이 외우게 하거든. 근데 외워야 돼. 외우지 않으면 느려. 그거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크거든요. 그게. 나중에 미적분 2를 쌤이랑 해보면 왜 외우는 게 빠르고 그래서 미적분 2가 왜 할 게 많은지를 알게 됩니다. 예. 이제 거기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극대극소의 존재를 알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걔들은. 왜냐면 물론 그래프 개형을 외운 것들은 또 그냥 바로 그릴 수 있겠지만 3차, 4차는 그게 아니야. 또 성질도 많고, 그치? 그래서 그 여기 방정식, 부등식, 최대 최소, 알았어? 극대극소 이쪽은 전부 다 그냥 하나의 어떤 테마로 묶어가지고 예처럼 그래프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시는 게 좋고 각각의 형태들을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첫 번째 나오는 게 극대극소, 그지? 최대 최소. 그러니까 지금 55분부터 이미 풀었어도 포인트를 정리하세요. 알았지? 정리하시고 이 교재는 파트 6 오늘 나간 게 파트 6. 미분이 5 아니야? 5잖아. 5일걸? 네, 6개. 미분 적분. 이 6개 프린트를 월요일에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가지고 오세요. 저번에 말했죠. 스프링으로 교재 만들어 주려니까. 알았어? 그대로 들고 오시면 돼요. 유준이는 까먹지 마라. 학원에 지금 맡겨놓은 거. 알았지? 또 찾고 있지 말고. 나머지만 갖고 오면 돼. 알았어? 여러분들 이름 그 해가지고 만들어 줄 테니까. 오늘 거들려다가, 예. 오늘 나눠줬는데 프린트를. 적분. 맞지? 예. 추가적으로 뒤에 적분 풀이는 나중에 더 이어서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할 테니까. 오늘 다 못해도. 맞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겨울에는 이제 심화 과정이 되겠죠. 그때는 이제 이 내용을 정말 필요한 부분 위주로 물론 대부분 다 들어가 있긴 한데 정말 디테일하게 이제 세부 유형별로 이렇게 그냥 쌤이 중요한 파트 따따딱 한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이런 책처럼 차근차근 이렇게 쭉 해 가면서 심화까지 가는 걸로 겨울에 하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할 볼륨을 크게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선행이 사실 미적분 1 보다도 그때 가면 기하라는 초대형 와 정말 뿌듯하네요. 드디어 이제 기하가 초대형. 지금은 쩌리. 기하를 선행을 하지 않으시면 내신이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메인 과목이 2 학기든 1 학기든 3 학년이든 한번 해 놔야 돼. 그러니까 1 학기에 보는 친구들은 좀 더 신경을 써서 당장 다음 그지? 시험을 본다. 근데 2 학기나 3 학년 때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이게 선행 미리 하는 거라고 그냥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지금 잘 생각해야 돼. 여름방학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기하를 하고 미적분원을 돌려서 바로 그러니까 내년을 생각할 때 지금 기억을 잊지만 지금 봐 우리 1달 좀 넘게 남았잖아 중간고사가. 그러면 내년 이맘때는 미적분원이랑 기하가 1달 좀 넘게 남은 거야 윤표야. 그지? 그지? 이미 저분들은 인제 홀가분하고 예은이는 보면서 '저게 지금 남 일이 아닌데.' 그지? 그러니까 그 생각해야 하는 거니까 겨울에는 그래서 항상 음 기간이 긴 만큼 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그때는 그것도 기다리고 있고. 알았죠? 자 55 번하고 56 번은 쌤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극대극소의 존재성은 F'X는 0의 방정식의 근의 존재성이고 어떤 근? 부호가 바뀌는 근의 존재성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5 번에서 fx가 극값을 갖는다. 뭐야? 이걸 미분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느냐라는 이야기로 바뀌는 거고 밑에는 이걸 미분한 게 3차잖아. 3차 방정식이 극대를 갖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4차가 극대를 갖는다는 건 곧 극값이 3개인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극대가 있다는 건 곧 극소까지 총 3개라는 뜻이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맞잖아. 그지? 그럼 결국에 얘는 사실 저 함수의 극대극소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푸는 과정은 저걸 미분한 3차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세실근이다로 바뀌는 거죠. 그지? 그거니까. 난이도가 중하인 이유 그거예요. 알았어? 내용이 그렇고. 그 다음에 57번, 58번은 닫힌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인데 최대 최소는 준호야. 맞지? 멍대지 말고. 최대 최소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구간 안에 극값이 몇 개 있느냐. 알았어? 구간 안에 극값이 몇 개 있느냐. 알겠지? 왜냐하면 극값이 해봐. 이걸로 예를 들어 하자. 구간을 잡았는데 극값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걔가 극대면 무조건 최대예요. 이거는 증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서술형을 쓸 때도 그냥 구간 안에 극값이 하나고 극대이므로 뭐다? 최대다. 알았어? 이거는 예. 내가 증명할 필요 없다고 할 때는 그냥 하세요. 알았지? 최소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을 비교를 하셔야겠지. 그런데 인제 극값이 2 개가 들어가는 순간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야. 맞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2 번이니까 니네가 봐도 그렇지. 구간 안에 극값이 2 개여 버리면 총 4 가지 값을 비교해야 됩니다. 당연히. 양쪽 끝이랑 극대극소를 비교해서 보는 거죠. 너무 자명한 사실이야. 그지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3차 함수가 3차 함수의 최대 최소할 때는 뒤에 활용 가 봐봐. 보면 풀었을 때 많이 나오지. 3차식이 나오거든. 최대 최소식이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물론 범위가 주어져 있지만 그 범위도 포함을 하더라도 그 구간 안에 극값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는 그걸 쓰기 되게 편해요. 비율관계. 어제도 썼어요. 어제도. 3 학년 모의고사 해설하면서. 무조건 모의고사 할 때마다 하나씩 나와. 최소 하나씩. 많게는 2 개. 알았어? 그러니까
뭐 수능 완성 같은 EBS 연계 교재 풀 때도 나오고 쌤 모의고사 풀 때도 나오고. 맞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이제 3 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고 조건이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알려줘요, 3 차 함수. 뭐 최고창계에서는 알려주지 않는데. 근데 여기에서 최고창계에서 주는구나. 그랬을 때 뭐 이런 거야. 여기에서 자 4,0 에서 이 3 차 함수에 그은 두 접선. 그지? 일단 여기 하나 있지. 요건 접선이야.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이쪽으로 걸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극소에서 긋기 때문에 접선이 어디에 걸칠지 이해되니? 이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변곡점 기준 위로 이제 딱 걸쳐져야 돼. 알았어? 걸쳐져야 되는 거 맞지? 걸쳐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점은 이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제 나온 거 계산하라고 한 건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이제 어떻게 푸냐가 중요한 건데 이 곡선이랑 직선 여기랑 뭐 아유 저 자 여기 선분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이렇게. 그럼 당연히 여기서 잘라야 돼. 여기서 잘라 가지고 접점을 잘라 가지고 여기는 정적분을 하고 여기는 그냥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겠지. 그럼 이 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죠?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 이걸 구해야 돼 지금. 이거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떡할래? 접점 찾아요? 그럼 혼난다니까. 알려줬으면 써먹어야지. 0이랑 4를 가지고 변곡점을 찾아요. 몇 대 몇? 2 대 1. 그럼 그걸 찾아요. 걔 찾았으면 이쪽도 몇 대 몇? 얘가 1 대 2야 이번에. 그 내가 니네한테는 그렇게 말해 줬을 건데 니네한테도 이걸 외울 때 그림으로 외우지 마라. 이야기했어 안 했어? 이렇게만 외우지 마라. 반대도 있고 그러면은 못 쓴다. 헷갈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 그랬냐면 접점과 이거야. 접점과 변곡점 사이의 거리가 몇? 1. 그렇지? 나머지 교점이 2 이렇게 외우셔야지. 그러면 이 점이 얘는 이 직선한테는 뭐고? 접점인데 그치? 이 접선한테는 얘가 접점이잖아. 그러니까 비율이 뒤집어지는 거야. 알았어? 실제로 이거를 계속해서 수열로 만드는 문제도 내신에 넣어. 여기서 또 그은 거야. 응? 여기서 여기에 접선은 어디 이쪽으로 아래로 볼록인 여기에 걸치거든. 계속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계속 내분, 내분, 내분으로 가겠지. 2 대 1 내분. 반대로 1 대 2 내분 이렇게. 그거 하도록 하는 건데. 그럼 그 문제가 비율관계 쓰라는 문제일까요? 아니라니까. 진짜로 직선을 구해서 연립을 해라. 그러면 그걸 규칙 찾으려면 몇 번? 3 번을 접선을 찾아야 돼. 규칙이라는 게 하나, 두 개 갖고 규칙 보여? 자, 2 하고 4. 자, 이건 무슨 수열입니까? 이게 뭐야 이게? 어? 5조 5천 그지? 5조 5억 개가 나와. 이 다음에 뭘 쓰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등차 등비만 있다고 알고 있진 않잖아. 그지? 수열이라는 게. 그런 거 똑같은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럴 때도 사용하는 거고 또 보면은 이 여러분들이 만든 그 활용 문제 뒤에 막 넓이나 이런 거 나오면 거기 식이 전부 다 어떤 느낌의 그래프냐면 이렇게 생긴 거 아니면 응? 죄다 식을 다시 봐봐. 니네가 그 그래프 안 그리고 미분으로 풀었으면 그 식들만 다시 봐보면 대부분이 이거 두 개 아니면 대칭형, 디시스 변곡점 이런 형태 또는 당연히 부호 반대인 거. 이 그림밖에 안 나와 거의. 알았어? 그러면은 생각해 봐봐. 여기서 여기서 보통 이런 경우에 범위가 그 x 값의 범위가 이제 넓이나 길이다 보니까 무한히 못 갈 거 아니야? 보통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잘려. 알았어? 대부분 그래. 그럴 수밖에 없게 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만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뭐 2차 함수의 그 안에 사각형 넓이나 이런 것들도. 최대가 누구니? 여기지. 이걸 누가 미분을 해? 이 숫자가 나왔는데. 그지? 이럴 때 쓰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요럴 때. 뒤에 최대 최소 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자 어떻게 쓰는 거냐면 만약에 인제 미정계수가 너무 많으면은 이제
이것저것 따져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어떻게 해야 빨리 푸냐.' 이런 거지. 니네가 인제 3 차 함수를 개형을 딱 그렸을 때 미분을 딱 해요.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1 이고 여기가 5 라고 칩시다. 알았지? 근데 내가 니네한테 문제에서 닫힌 구간 -2 에서 7 까지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지금 -2랑 7 사이에 극대수도 다 들어 있지. 그럼 원래 어떻게 해야 돼? -2, 7 그다음에 1 이랑 5 다 4 개를 비교해야 되거든. 그게 아니라고. 3 차는. 4 차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알았어? 어떻게 하냐? 저 숫자는 쳐다보지 말고 여기에서 5랑 같은 라인을 찾아요. 응? 알았어? 4 지. 그치. 여긴 얼마겠어? 마일인 거야. 왜 같은 곳을 찾아? 비율이 여기밖에 없거든. 그리고 이 라인을 비교했을 때 얘보다 아래는 얘보단 작으니까. 근데 여기서 컷 당하면 얘가 최소가니까. 그래서 이걸 찾는 거야. 길이는 똑같으니까 얼마야. 있죠? 그러면 -2에서 7은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모르긴 몰라도 여기 다음에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일 테니까 누가 최대야? 극대가 최대인 거고 얘가 최소겠다를 함수값을 4 개를 놓고 비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3 차 함수라고. 알았어? 그걸 역으로 만약 이거는 그냥 숫자 다 준 거잖아. 역으로 반대로 인제 내가 최대값이 1 일 때가 최대이고 싶어. 그러면 "이 구간을 어떻게 잡아야 돼?" 라고 어? 그런 식으로 미정계수를 놓고. 그럴 때 저 그림을 놓고 하는 거야. 근데 저 그림은 대신에 저 값들이 문자가 됐든 뭐가 됐든 뭘로 나올 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프라임을 했을 때 근이 나오는 거. 근이 나와도 A로 나와도 괜찮아. 어쨌든 나와야 돼 근이. 이해됐지? 그럴 때는 써먹는 거다. 근도 안 나오는데 무작정 막 그래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 나 분명히 언제 쓰는 거라 말해 줬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어제도 어떤 친구가 질문했다가 살짝 내가 살짝인데 겁나 갈구긴 했는데 아니 그 친구가 원래 공부를 그렇게 해서 그래 계속 태도 내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봐봐. "쌤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고 알려주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만 기억을 하는 거지. 알았어?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방금 분명히 이거 이야기하면서 생각나서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라 했어. "이 값을 인수분해해서 군을 구할 수 있을 때는 써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냥 막 쓰고 있으면 안 된다. 무작정 그리고 있지 마. 그다음에 저번에 삼각함수 할 때 쌤이 이제 "2 sin x는" 자 이거 어떻게 풀어 준호야? 그렇지. 그지? 근데 어? 뭘 설마 제곱 아니죠. 제곱을 보통 해요. 제곱 다 해요. 했었죠. 다 제곱해. 근데 3 학년 책들은 대부분 이제 탄젠트로 가는데 자 선생님이 분명히 그랬어. "이거는 우리 나눌 때 뭐가 제일 중요해? 뭐가 제일 주의사항이야?" 그지? 근데 이거는 나눌 때 어차피 0이 될 수가 없어. 왜일까요? 코사인이 0 이면 사인도 0 이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식이면 그냥 다항식이면 둘 다 동시에 0이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약분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인수가 XX 있으면 약분하면 안 되잖아. 근데 얘는 사인이 절대 그때 같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에 다른 식이 들어서 EX 이렇게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X 똑같고 그러면 너는 같은 값을 동시에 같은 X를 동시에 넣는 거니까 절대 이 등식을 만족하려면 코사인이 0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나누는 거야. 근데 내가 전제적으로 뭐라 했어? 코사인이 0이 될 일이 없으니까. 3 학년 모의고사 이게 있었거든요. 그 뭐 그 책 애들 푸는 거야. 당연히 쉬운 거겠지. 3 점짜리. 그러니까 쌤이 칠판 수업을 안 하는 문제. 질문을 갖고 왔어. 근데 이제 탄젠트가 기억이 난 거지. 제곱도 탄젠트로 푸는 거 맞아요. 알았어? 제곱도 똑같이 그럼 탄젠트 제곱이니까. 근데 선생님 이렇게 해서 풀었는데 답이 복이 있어 또. 잘못된 답이. 그지?
이게 왜 잘못됐냐는 거니까. 어. "이씨 왜 네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되냐." 어? 이거는 왜 안 되는지 물어보더라고. 음. 그래서 내가 그랬지. 양변 나누는 건 잘했는데. 곧 탄젠트로 가는 건 좋은데. 양변 나눌 때 전제 조건이 뭐야? 그지? 얘는 본인은 이제 그거지. 제곱이니까 어차피 양수일 테니까. 어?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는 체크한 건 맞지. 부등호는 그게 중요하잖아. 그지? 그런데 부등식이잖아요. 코사인 제곱이 0이 될 수도 있어요. 맞죠? 자, 코사인 제곱이 0이라고 칩시다. 그럼 얘 0이 되죠? 코사인이 0인데 사인은 얼마야? 그지? 제곱은 얼마야? 1이죠. 그 여기 얼마 돼요? 2예요.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그거를 빼버린 거지. 나누면. 알았어? 난 분명히 그랬어. 코사인이 0이 아니니까 나누는 거라고. 이해됐지? 그래서 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떨 때 쓰라고 알려줬으면 그 어떨 때가 제일 중요한 거야. 알았지? 어?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고. 이해됐죠? 그런 부분도 항상 그래서 그것까지 전체를 다 기억할 게 아니면 아예 쓰면 안 되는 거죠. 예, 위험하니까. 이해됐어? 성립을 안 하는 발레인 게 아니라 주의사항인 거지 저거는. 그지? 자, 그런 거고 여기도 지금 그런 문제들이 57, 58에 있는 겁니다. 자, 그쪽이 뒤쪽이 계속 있고 난이도 순서로 있어서 다시 문제가 극대수 문제가 또 나오고 그래서 쌤이 저번에 근해 분리나 이런 거 이야기한 게 어디 몇 번이야? 61번, 62번 문제가 그치? 풀어보니까 그 이야기죠? fx를 미분한 2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 극대수를 모두 가져.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무슨 말이야? 2차 방정식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들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자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뭡니까? 대칭축이 저 둘 사이에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2 함수값이 양수 2 함수값이 양수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하셔야 돼. 그치? 서로 다른이 돼야 되니까 무조건. 오케이? 그런 내용이 61, 62번이고 됐니? 계속 이야 계속 4차는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죠? 4차가 극각 갖는 거는 결국 프라임이 3차니까 3차 방정식을 그는 푸는 방법은 이제 인수분해로 가느냐 아니면 그 3차 함수를 미분해서 이제 그래프 교점으로 가느냐의 문제지. 그치? 그렇게 되는 거니까 1번이 뭐야? 인수분해가 먼저야. 인수분해 되면 무조건 그걸로 가셔야 되고. 그지? 그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억이 안 나거나 하면은 개별 질문할 때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단순히 극대극소 3차 함수, 4차 함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거기 3차 방정식의 근해계수 찾는 것들도 지금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극대극소 파트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파트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대수에 보면은 지수함수 그 치환해 가지고 방정식 푸는 것도 헷갈린다는 얘기고. 그치? 그러니까 얘는 꼭 정확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 선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됐지? 자, 그다음 나오는 유형이 뭐냐면 66번 유형은 어떤 점과 곡선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 그래서 요거 거리 최대 최소를 제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판별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지? 어차피 우리 지금 1, 2학년 내용이긴 한데 1, 2, 3학년 내용 다인데. 첫 번째. 원래 곡선하고의 거리 최대 최소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풀이가 뭔가 다 다른 건 아니고 잘 봐. 직선하고 곡선하고의 거리. 그러니까 이건 원으로도 우리 나오잖아. 그지? 똑같아. 근데 원은 나오면은 미분할게요. 원을 음함수이분 해야 되잖아요. 음함수이분 할 줄 안다고 원을 미분을 하는 건 진짜 투머치야. 이건 너무 갔어. 왜냐하면 원은 접선 공식도 있고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같은 이런 깔끔한 애들이 있는데 뭐하러 그걸 하냐. 그지? 그러니까 재미삼아 해보면 신기하긴 해. 알았어? 근데 물론 필요할 때도 있는데 굳이 왜냐면은 그 원 위에 점 1,3 중심이 원점이 1,3에서 접점이 이거일 때 접점을 x1, x2 할 x1, y1 할 때
접선 공식이 x1x 플러스 이거죠. 공식 다 있잖아. 근데 미분을 왜 해? 공식이 있는데. 실제로 음함수 미분을 하면은 원방 같은 경우는 이제 y 프라임이 y 프라임이 이거랑 똑같이 나와요. 마이너스 y1 분의 x1 나와.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 그지? 근데 이런 다항 함수는 미분해야 되니까 3차나 뭐 이런 거. 그러면 여기에서 최소값은 어떻게 하더라? 평행이동해서 접할대를 구하고 이 둘 사이의 거리는 뭘 쓰시면 돼요? 두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되겠지. 이게 지금 1학년인데 이걸 또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수업 안 들은 거지. 뭐야?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분자가 절대값의 상수차 그거 쓰는 거. 여기 알았어? 음. 그럼 점은 뭐 어렵지 않죠? 그 미분계수 갖는 것이 점이니까. 두 번째 유형은 이거의 약간 줄임 버전 삼각형의 넓이 이야기. 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지? 근데 좀 방법이 다른 이야기가 요것도 설명했었는데 한 점에 요거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저 앞에까지는 사실 나한테 안 배웠어도 알고 있었을 거고 저거는 이미 그 2차 함수할 때 나왔던 부분인데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곡선 위의 점으로 선분을 이었을 때 그 선분의 최소값은 최소값은 어떤 그 최소인 점이 있다고 칩시다. 저는 모르죠. t, ft라고 하면 그 둘을 이은 기울기 뭐야? 평균 변화율 a, b면은 기울기가 뭐야? 그러면은 t-a분의 ft-b가 되고 그 기울기가 누구랑 무슨 관계냐면 t에서의 접선과 수직일 때가 최소예요. 는 교과서에 안 나와요. 근데 요 정도는 이제 선생님들 재량입니다.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 예를 들어 이건 써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 가끔 보면은. 아주 깊은 건 아니고 살짝 그 교과서에서 조금 진짜 막 쌤이 노트에다 준 거 그거 전부 다 해주진 않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은 뭐 수업하다가 선생님들이 봤을 때 본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서술형 써도 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메모해놨다가 써도 됩니다. 근데 그게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 나오면 써도 된다 하지. 써도 된다가 꼭 뭐 이거 나오나 봐가 아니라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 그러면은 요거는 f 프라임 t랑 무슨 관계? 수직이다를 쓰시면 돼요. 알았어? 자, 이게 제일 빨라. 알았지? 근데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진짜 거리를 구해. 알았어? 두 번째 방법은 진짜 거리를 구해. 루트. 안 돼. 할 거야. 내가 하잖아, 지금 잘 봐. 근데 푸는 건 니네겠지만, 그죠? 예. 철저히 이 친구는 서술형. 알았어? 기쁜 소식은 수리논술에서는 요거 써도 됩니다. 고급이잖아. 고급이잖아. 몇 년도인지 기억도 안 나. 2년 전인가? 성균관의 수리논술을 정확하게 쌤이. 물론 이게 성균관에 나온다고 안 했어. 그거는 그거는 진짜 신내림이지. 응? 논술 시간에 이게 이때가 왜 최소인지를 증명해 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지. 계속 하다 보면 얻어 걸리겠지 이런 느낌이야. 쌤이 적중을 잘하는 게 아니고. 왠지 이렇게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 감은 있지. 이런 애들이 언젠가 논술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성균관의 논술 문제 정확하게 똑같이 나올 거예요. 증명하시오. 이렇게. 나올 때까지 하면 나와. 어? 그때 안 나왔으면 계속 나온다고 하고 있겠지. 예? 지금 무슨 소리죠?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공서요? 그런 거. 요거야. 이걸 해가지고 다음 함수니까 3참은 대참사겠죠. 그래서 이 안에 거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돼요. 4차로 나올 거 2차 함수면 원래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알았지? 그래서 그게 이제 거의 66번에 그냥 쭉 해서 나와 있어요. 알겠어? 이런 식으로 되고. 자, 그 다음에 69번부터까지 활용입니다. 근데 활용을 보고 막 겁내고 덜덜덜 하는 반이 아니잖아. 이런 활용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막 이제 막 PTSD 있고 그런 반은 아니야 우리가. 그치? 그지? 뭐 가볍게 풀어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어 그런 단어에 막 쫄 필요가 없죠. 69번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시작이 무조건 물론 거기서 P라는 좌표를 알려줬으니까 어떻게 둬라. 근데 그렇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문자로 두고 시작해야 돼요. 알았지? 그럼 얘가 지금 삼각형의 넓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알았어?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러면은 밑변 길이가 자 0에서 A일 때 넓이의 최대값. A가 누구예요? 개 어렵네. A 얼마냐고 함수 나왔잖아. 4점. 그지? 그러면 황당하네. 자, 그러면 넓이는 뭐야? 넓이, 삼각형 넓이 알아요? 2분의 1. 밑변 길이, x좌표, t. 알았어? 높이, t에 t, 그지? ft니까 바로 그냥 적을게. 요거지. 이 함수 딱 볼까요? 2분의 1에 t제곱, t-4의 제곱. 깔끔하게 짝이 없지. 그지? 그럼 저 친구는 어떻게 생겼어? 어디서 접해? 0이랑 4에서 딱 접하니까 W. 그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내가 그랬잖아. 깔끔하다고. X 값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야. 언제가 최대요? 2일 때 최대지. 됐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응? 미분 하지 말고. 자, 미분을 해서 숙제를 했어도 돼. 된다고. 여러분들은 해서 해야지. 알았어? 자신이 미분해서 풀었던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알았어? 미분도 해야지. 이거 70번을 2차 방정식 이런 거 2차 함수 할 때도 비슷한 거 나오지 않냐? 근데 교묘하게 2차 함수 파트에서는 그게 이제 넓이나 이런 거여가지고 2차가 나오는데 여기서 3차가 나와. 알았지?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변수를. 그치. 알잖아. 잘라낸 부분의 한 변 길이를 x라고 두면 그렇게 시작할게요. 그러면은 밑면의 넓이는 가로가 12 마이너스 2x, x로 할게. 2x 양쪽에. 그지? 그 다음에 세로는 밑면의 세로는 6 마이너스 2x 높이는 x. 그럼 이게 부피네요. 그죠? 그러면 이 뭐 약분 하지 마. 그냥 근을 구해 볼까? 저거는 미분보다 지금 미분하려면 어우야. 맞지? 자, 0 되는 거 찾아 빨리. 0 3 6 무슨 수열? 등차 수열. 0 3 6 간격 똑같아. 최고차항 계수는 부호가 양수.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 그죠? This is. 그러면 이 길이가 다 똑같은 녀석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비율이 1대 루트 3. 알았어? 1대 루트 3. 이 길이와 이 길이가 1대 루트 3의 비율이다. 알았지? 그러면 생각해봐. x가 얼마까지 가는? 그래서 여기. 알았지?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 자, 1대 루트 3인데 이 길이가 얼마예요? 그럼 여기 얼마겠니? 그러면 얘는 3에서 그지? 근데 당신들이 요거를 전개해서 미분해가지고 프라임이 0 되는 걸 찾으면 근해 공식을 썼겠네. 그죠?
가장 최악의 방법. 그나마 덜 최악이 뭔지 아니? 그나마 비율관계 안 썼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평행 이동을 하셔야지. 알았어? 오케이. 평행 이동을 하셔야지. 누구를 원점으로? 이 3을 원점으로 해서 평행 이동을 하면 그나마 미분이라도 좀 편하지. 알았어? 그렇게 하자. 종혁이 좀 전해 줄래?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어서. 사투를 벌이고 있어서. 이게 괜찮아요. 뭐 왜? 얘는 정신 못 차리고 어. 후다닥 하고 우리 또 수면 시간 필요하네요. 오침 시간. 알았지? 그런 식이야. 됐어. 그다음에 나오는 71번도 보면은 이거를 단면을 그리면 이거는 입체로 푸는 거 아니죠? 그죠? 이걸 설마요. 예. 그리고 식 세울 때 피타 쓰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원기둥이 결국에는 어떤 느낌으로 와 진짜 찌그러졌네. 그냥 하자. 이렇게 직사각형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일정한 값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반지름. 그지? 반지름이야. 알았어? 그래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자 생각해봐. 생각을 해봐. 띵킹 좀 해. 반지름 일이야. 니네가 여기 뭐 당연히 수선 내려가지고 피타를 쓸 텐데 어? 하나를 문자로 두면 하나는 또 문자로 두니? XY로 두니? 최악이지. 하나를 두면 피타 써가지고 얘가 루트 머신으로 나오겠지. 그런데 그걸 하고 나서 뭘 구해야 되냐면 부피를 구할 거 아니야. 부피 구할 때는 밑넓이를 제곱하고 높이를 곱하니까 제곱을 누구래? 반지름 할 거 아니야. 근데 생각 없이 얘를 R로 두면 그냥 본인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 정도 센스 걱정 안 해도 돼. 앞으로 안 한다. 진짜 안 한다. 오케이 됐어. 생각보다 괜찮은 친구들이네. 그래서 루트에 1-4제곱 해서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야 근데 최소 미분 파트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미분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앞으로도 안 할 예정인데 웬만하면. 맞지? 그래서 파이 r 제곱 1-r 제곱 높이 2r 됐죠? 그리고 빨리 봅니다. 근이 0, 1, 마일 이 그림이죠. 하지만 반대 방향이에요. 왜요? 최고점에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마일 0, 1입니다. 그죠? 반지름이 1을 아니 반지름한다. 요 R 요 높이가 1을 넘어요? 못 넘어요. 그러면 구간은 여기네요. 누가 채든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들 보통 본인들이 그리면 본인 낫게 나도 그랬지만 무의식적으로 2분의 1 이렇게 안 되죠? 아니야 제발 1대 루트 3인 거 잊지 마시고 그럼 얘는 자동으로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미분을 안 하셔도 오케이? 이렇게 된다. 쌤이 아까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최소 활용해서 그림 어차피 요거 중에 하나다 계속 그거 나오고 우연일치가 아니고 계속 그래. 궁금하면 문제집 풀어봐. 다 그래. 활용은 다. 그럼 내가 73번 안 해줘도 돼. 여기도 어차피 X로 놓고 하는 거야. 알았어? 근데 여러분들 저번에 1학기 때 이 그림 봤지? 1학기 때 이 그림 봤지? 근데 내가 그 수업 시간에 그랬어. 2차 함수니까 둘레로 나온다고. 3차 가면 넓이라고. 넓이거든요. 근데 얘는 센스 있게 뭐 이렇게 축으로 옮길 필요가 없이 알아서 그냥 우함수 형태니까.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옮기는 게 좀 좋겠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되면 옮겨야 돼. 여기 0, 6이다 그러면 알았지? 그러면은 가운데로 마3이랑 3으로 옮겨서
그럼 사각형 넓이가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알았어? 얘는 그걸로 푸는 거 식세워. 똑같이 방금 전에 한 것처럼 따라서 해 보시면 되고. 알겠습니까? 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극대급수 이야기. 이제 난이도 상이라서 다시. 이게 난이도 순서를 해 놓은 게 첫 번째 중하 파트에서 전 유형을 쭉 하고 그다음에 난이도 중으로 또 극대극소부터 최초에서 하고 난이도 상으로 또 하고 최상으로 또 하고 어 그런 식이라 다시 극대극소가 또 나오거든요. 알았지? 예. 형태에 좀 차이지 않냐? 유형이 바뀌진 않아요. 형태가 좀 그렇고 78번 보겠습니다. 예. 78 번. 좀 복잡해지죠. 78 아직 괜찮지 얘들아? 거의 78 번. 어차피 이제 식을 세우는 건 맞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 활용 파트는 어떤 단원이든 마찬가지야. 활용은 있잖아. 결국 계산이나 이런 건 똑같아요. 그러나 그 식을 활용이니까 말 그대로 니네가 식을 세워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들을 세우는 과정이 좀 얼마나 단계가 복잡하냐로 난이도가 나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문제 읽어봤을 텐데 어떻게 돼 있어? 지금 A, B, C, D가 가만히 있고요. 이 큰 정사각형이 그지? 이게 쭉 이차 함수를 따라 움직이면서 어떻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지. 이차 함수 손바닥이야. 사각형이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그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얘가 어떻게 넓이가 바뀌고 있는지까지 체크하실 필요가 절대 없어요. 하지 마. 알았어? 니네가 파악해야 될 거는 이 EFGH가 누구 따라 움직이는지만 보면 돼. 알았어? 그리고 결국에는 이 겹치는 부분의 넓이는 그냥 좌표 다 찍고 해야 되는 거야. 어차피 가로 곱하기 세로로 가는 겨. 알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식만 있으면 돼. 자, 요것만 있으면 돼. 정사각형의 가운데가 A, B다. 근데 한 변 길이가 2t야. 알았지? 그럼 이 좌표는 어떻게 생겼어? A 플러스 t, 됐어. 그럼 된 거야, 이제. 이거 할 줄 알면 된 거요. 알았어? 자, 가자, 이제. 쌤은 이차 함수 안 그릴 거야. 필요 없어. A, B, C 됩니다. A, B, C, D. 좌표가 어디야? 그건 해야지. A, B, C, D의 두 대각선의 교점 좌표가 2분의 1, 2분의 3이라 그랬네요. 여기가. 근데 이 친구는 사실 얘가 필요 없어요. 얘는 필요 없고 그냥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여기가 2분의 1, 2분의 3이면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지금 쌤이 아까 이트로 했을 때 반띵해서 니네가 했잖아. 똑같아.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 B의 Y값 이 B는 지금 Y축에 있기 때문에 그지? B의 Y값이 얼마예요? 아니 Y값이 2분의 3이니까 얘가 1이고 얘가 2야. 여기가 1,2라는 거지. 얘는 1,1인 거고. 근데 갑자기 좀 큰 녀석이 나왔어요. 큰 사각형이 와 가지고 얘랑 겹치거든 이렇게. 그지? 헷갈리나? 그럼 얘 중심이 또 있겠지. 큰 사각형. 알았어? 큰 사각형만 쳐다봐 인제. 큰 사각형은 이차 함수가 하는 일은 그거야. 이 중심을 쌤처럼 A, B가 아니라 이차 함수이기 때문에 A, A 함수가 누구야? 4분의 X제곱이야. A, 4분의 1 A 제곱으로 쓰라는 뜻인 거거든요. 알았지? 그러면 니네가 이제 구해야 되는 사각형은 지금 여기야, 여기. 그죠? 그럼 내가 가로, 세로만 알면 되거든? 그럼 이 네 점의 뭐 좌표만 알면 끝나는 거니까. 알겠어요? 예. 근데 좌표를 뭐 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가로, 세로 구하는 용도만 합시다. 자, 볼게요. 일단 가로부터 구합시다. 그런데 이쪽 오른쪽은 지금 봐봐. 하얀색은 고정된 부분이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세로 그린 녀석만 움직이는 거니까 가로 길이는 얘랑 얘 사이의 거리겠지. 얘가 지금 x가 얼마야? 1 이잖아. 그럼 여기에 뭐만 구하면 돼? x좌표만 구하면 되지 굳이 이런 걸 다 찍을 필요 없다고. 어머?
여기 x좌표가 누구예요? 내가 왜 이걸 수식시킨지 알겠지? 그럼 된다 했잖아. a 마이너스 이거 한 변 길이 얼마니? 그럼 얘는 하나가 1이겠네. 얘 뒤로 와. 마이너스 1이야. 어? 그러면 저 보라색 빗금친 사각형의 한 변 길이는 이 뒤에 있는 x값에서 여기 있는 x값을 뺀 거니까 1에서 이걸 뺀 거겠지. 됐어? 여기가 x가 1이잖아 지금. 이건 x가 고정이라고. x가 1이. 어? 요 길이가 여기서 요 뺀 거잖아. 두 개 뺀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새로 해보자. 위아래를 빼면 되지. 위아래를 빼볼까? 그러면 아래가 지금 얼마야? y값 봐. 1이지. 그러면 우리는 저 노란색 라인 여기에 y값을 보면 돼. 그러면 이 점들 찾을 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 여기로부터 그지? 얼만큼 갔냐? 4분의 1 a제곱에서. 그죠? 그럼 얘는 4분의 1 a제곱 y값에서 얼만큼 위로 간기요? 1만큼 위로 간 거야 이렇게. 알았지? 됐습니까? 그러면 세로 길이 뭐야? 두 개 빼시라고. 얘에서 얘를 빼라고. 개꿀. 1이 날아가니까요. 알았어? 이런 느낌. 그래서 식정리해 이제. 식정리를 눈 감고 하지 말고. 자, 2-a에 4분의 1 a 제곱. 이것도 미분해야 되니? x축과 교점이 2와 0, 0, 0에서 접하고 2를 지나는데 최고차 계수는 음수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0이고 2라며. 좀 거시기 하네. 요거는 미안해. 그래서 알지? 이렇게 됐어? 하나만 하나만 더 하나만 더 79번은 아까 그 직사각형하고 똑같은 형태인데 응? 80번은 살짝 그 공간 도형 이슈 80번이 되게 도형 이슈 81번도 있지만 이건 쉬는 시간 하고 80번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있잖아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르시면 돼요. 알았죠? 자를 때 그러니까 자르는 방향을 이거를 모서리 그리기 싫은데 이거 입시에서 다 그리고 나면 한 2명 엎드렸을 것 같은데 잠깐 미적 감각의 문제야. 야 이건 도형인데 뭐 미적 감각이야. 이거는 그 왜냐면 설명보다 그림에 공을 들이는 게 너무 더 시간이 걸려 가지고. 이걸 자를 때 지금 모서리 있잖아. 그 6 그릴게요. 본인이 편한 대로 가는 거긴 한데. 알았지?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안쪽에 어? 안쪽에 얘가 이렇게 접하고 있거든. 이게 꼭 그지? 그 부분이 중요해. 이 모서리에는 닿고 있어요. 그지? 그 닿고 있고 안쪽에서 그지? 이 안쪽에 뚝 떨어져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뒤쪽이 또 여기에 닿아 있어요. 그지? 뒤쪽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자를 때 여기 요 하얀색 요 라인으로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뒤쪽으로. 45도 각도로 자를 수 있어. 알았지? 그다음에 여기는 어차피 여기 닿아 있고 이 선부 요 안에 있는 육면체 모서리가 이 면에 지금 닿고 있기 때문에 알았지? 닿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가운데 반띵해서 세로 이렇게 자를 수 있어. 여기 요 라인. 여기 중심. 이해됐니? 그럼 반토막을 그냥 내버리는 거지. 그렇게 자를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변의 길이만 잘 찾으면 돼요. 알았지? 결국에 아까 그 우리 원 안에 직사각형 들어가 있는 것도 했는데 그거는 훨씬 쉽지 얘는. 닮음 쓰면 되는 거라서 알았어? 근데 닮음을 어떻게 쓰는지만 제발 닮음이 막 그딴 거 쓰지 마시고 알았지?
그치? 누구지? 누가 닮은 비를 막 그지? 이런 거 쓰는데 막 몇 대 몇 대 몇 이거 쓰고 있어. 그지? 윤표야 어디로 자를까? 어느 방향으로 자를까? 두 가지 중에. 아 그냥 다 통째로 자르는 거 아니야? 뭘 얼마나 통째로 뭐야 뭐근 아니 이렇게 수학적이지 못한 표현을 쓰는 거지? 통째로 잘라요? 어? 뭐 고기 써냐고 통째로. 야, 다 수직으로 자르는 거 아니 제발. 중점 잡아서 아니면 모서리로. 전점 잡아서. 아니, 아니 다 통째로 자르는 거. 다 수직으로 자르지. 그러면 사선으로 잘라. 제발. 여기 말한 거야 이게. 좋아, 그치? 좋은 선택이에요. 그냥 갈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저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자르는 거야. 세로로 이렇게 툭 자를 거야. 그럼 저거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그죠? 봅시다. 여기가 6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정삼각형의 높이니까. 알았어? 3루트 맞지? 이 누구야? 정삼각형에서 루트가 이게 들려버리네. 그 다음에 이런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에다가 안에다가 뭘 넣은 거야? 직사각 넣은 거야, 그지? 직사각 넣은 거야. 직사각 넣은 건데, 그죠? 그럼 우리는 결국에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결국 너의 이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볼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우리 눈에 3루트 3. 이게 특수각이 아니더라도 똑같아요. 그지?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네들도 그 비율을 똑같이 따라가거든요. 항상. 알았어? 그러면 짧은 쪽을 문제가 둔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를 잘 봐. 여기를 x라고 두시면 어? 여기는 이렇게 가라고. 된 말은. 이해됐지? 예. 만약에 이게 정사각형인데 얼마게 물어보면 2x로 가는데 얘는 그게 그 문제가 아니잖아. 그럼 여기는 뭘로 잡아야 돼? 전체 높이에서 얘가 빠진 걸로 식 세우면 끝나는 거야. 알았어? 그렇게 해서 그냥 잡는데 대신에 이거 넓이가 아니라 부피라는 거 명심하시고. 알았죠? 부피라는 거. 그래서 지금 직육면체, 내접한 직육면체 부피인데 당연히 이 직육면체는 저거는 단면이니까 이 직육면체 그럼 요 길이가 뭐가 될까요? 자른 방향을 보면 이 길이가 직육면체 요 한 변의 길이가 되는데 자 당연히 이 길이와 이 길이 어때? 같겠지. 근데 얘가 왜 직육면체인 거야? 높이가 달라서 그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밑면이 정사각형인 직육면체니까 어차피 이 길이가 직육면체 높이가 될 것이고 얘는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 제곱한 다음에 얘 곱한 게 부피겠지. 오케이? 이렇게 가시면 돼요. 쉬었다 갑시다. 쉬었다 갑시다. 꼭 잠 깨면 쉬. 오케이. 이어서 보고 예. 꼭 자, 81번. 이죠? 81번은 그러니까 뭔가 최소값, 최대값이면은 어떤 식 근데 그게 선분의 길이잖아요. 그지? 선분의 길이.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럼 선분의 길이가 어떤 문자로 표현이 돼야 될 거고 미적분 원이기 때문에 변수는 하나. 그지? 변수는 하나. 그러면 0,4분의 5를 지난 직선이면은 모르는 변수가 기울기 하나. 그리고 둘을 연립해. 근데 선분은 뭘 가지고 계산하냐면 두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x좌표의 차하고 기울기를 가지고 계산한단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력을 했냐? 노력 안 해도 그냥 노력 안 해도 굳이 그렇게까지 노력 안 해도 다 알 테니까 그 말이야. 알지? 뭐 직선 그 기울기로 길이 구하는 걸 막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신경을 썼냐지. 그치? 그게 낫겠다. 관심이지. 내가 볼 때는 노력으로 막 그래 난 선분의 길이를 기울기로 꼭 하겠어 해가지고 하루에 꼭 아침
8시 30분에 꼭 기울기 하는 거를 매번 반복을 해야만 되냐고. 그러면은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나. 뭐 이렇게 하겠네 생각해 보니까. 굳이. 이건 관심이야 사실. 그지? 관심이고 관심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에 여러분들이 편해지는 거죠. 결국에는 선분의 길이가 그지? 선분의 길이가 여기에 뭐 누가 지나가든 원은 그걸로 해야 되고요. 피타로. 예. 이 참수가 지나갔을 때 결국 기울기를 y는 0,4분의 오면은 그 ax 플러스 4분의 5로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길이가 결국엔 루트에 a제곱 플러스 1에 누구 이렇게. 근데 이것은 두근의 차로 갈 것이다. 그죠? 선생님 루트가 있는데 미분을 안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 두근의 차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x제곱 지금 난이도 최상으로 돼 있는데 최상은 아니긴 솔직히 상 정도는 되는데 예, 이렇게 될 거고 근과 계수양기 이용해서 두근의 차를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에 2 플러스 a에 x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은 0이다. 와 여기서 이것까지 지금 그냥 하려고 하시면 이건 해야죠. 이건 해야지. 이건 해야지. 이건 해야 돼. 알았어? 그래서 두근의 차의 제곱 알았지? 차의 제곱. 근데 이제 이런 생각하지. 이거 어떻게 루트 시켜?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해. 앞을 살짝만 내다볼까? 자, 이거를 푼 12초 뒤에 본인 모습을 미리 쳐다보면 저거를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한 다음에 크다고 가정하면 그죠? 이걸 할 때 이 루트를 미분할 게 아니라 이 친구를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다가 a제곱 플러스 1 곱한 거의 루트고 그지?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친구를 뭐해서 미분해서 이제 최소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그럼 굳이 내가 이거를 근각계수한계 이용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해서 진짜 차만 구하려고 루트 씌워야 돼? 아닌 거지. 루트 안 씌워도 된다. 그래서 그냥 요 그대로 갖다 통째로 넣으시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삽질을 안 하려면 이런 거지. 안 그러면은 안 그러면은 루트로 구했다가 자연스럽게 제곱을 해. 자신이 지금 똥개 훈련을 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지. 수학 문제 풀 때는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부터 항상 정확하게 잡아 놓고 풀어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알았어? 자, 그렇게 되고요. 다음 방정식 부등식 쪽은 사실 여기도 그래프가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난이도 중하 이쪽 여기에서 부등식 증명하는 과정 이렇게 돼 있는데 다 내가 너무 심플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지금 내 말이 맞나 틀리나는 거기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방정식은 이거는 뭐 나만 이렇게 분류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냥 쌤은 이렇게 기억을 해라 하는데 방정식은 무조건 방정식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그래프로 이제 해결을 한다. 그래프에서 이제 교점으로 해결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방정식의 실근 개수가 나오면 웬만하면 그래프에서 교점의 개수로 해결을 한다.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하겠지. 그 다음에 부등식은 그래프가 안 중요하나 그게 아니라 얘는 그래프를 활용해서 결국 뭘 이용하는 거야? 뭐야? 최소를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 fx가 항상 gx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할 때는 이건 우리 절대부등식에서 하겠지만 그거는 좀 다른 친구들이죠. 굳이 미분이 필요 없는 애들인 거고 알았지? 어쨌든 이거임을 보인다 라고 하면은 알았지? 그러면 fx 빼기 gx로 한 다음에 알았어? 그러니까 어쨌든 함수를 다 몰아. 상수는 놔두고 상수는 데리고 가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시고요. 이 친구의 이거의
소가 0 이상임을 보이면 되는 거니까 사실 앞에서 했던 최대 최소 문제로 문제가 바뀌는 거라.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유형들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차이지. 알았어? 근데 얘랑 좀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지. 요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다 지금 다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최대 최소 구할 땐 또 뭐 써야 돼 또. 미분하기 싫으면 비료관계 써서 3차 같은 경우 하시면 되고 4차는 그냥 미분하시면 돼요. 이미애. 이미애 씨 나와. 이미애 씨. 이미애 씨. 이미애 x1, x2에 대해서. 어? F에 이것도 그 2차 함수 최대 최소 할 때 쌤이 해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이미의 x1, x2에 대해서 fx1과 g의 x2가 이런 관계야 라는 것과 둘은 비교를 하셔야 돼요. 알죠? 이제 여기 확실히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제대로 나오는 거야. 이거랑 이거의 차이는 뭡니까? 여기는 x를 넣으면 같은 x를 넣어야 합니다. 여기는 다른 x를 넣어도 성립을 해야 돼요. 이게 더 강력한 거지. 알았어? 그런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넘기시면 절대 안 되는 게 다른 x이기 때문에 요건 어떻게 하라 했어, 쌤이? 그지? 좋아요. 이대로 푸는 거야, 이대로. 이대로 너한테서 가장 작은 녀석이랑 너한테서 가장 큰 녀석들은 이런 관계라는 걸 쓰시면 그냥 풀린다.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니까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은 위에 건데. 이게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죠. 요거. 그죠? 여기가 그런 쪽이야. 알았니? 이쪽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최대 최소나 이런 거를 엄청 심화를 넣지 않은 이유는 이제 어차피 최대 최소 파트보다 극대극소의 그래프 파트가 고난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넣어 놓은 거고. 그치?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원인 적분을 보겠습니다. 적분. 적분은 그냥 꼭 알아야 되는 것만 했어요. 시간 놓고 하니까. 맞지? 근데 여기도 은근히 좀 생각해야 될 게 좀 있어, 생각보다. 근데 이제 미분만큼은 아니긴 해. 사실 적분이 진짜 빡세려면 이제 미적분 2로 가야 되는 거지. 사실 그거에 비하면 미적분 1의 적분은 좀 그러니까 이제 미분하고 적분 중에 뭐가 더 쉽냐라고 보면 개념은 미분이 더 쉬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적분이 더 쉬워요, 원래는. 알겠습니까? 왜냐면은 이게 미분하고 적분들의 각각의 목표를 생각해 보면 목적을 모르지. 미분 왜 하는지, 적분 왜 하는지. 각자의 목표를 생각해 보면 어디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가 알 수 있거든. 자, 미분은 사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그냥 그래프 이야기로 가기 위해서 미분을 하는 거지. 계산이 메인이 아니야. 그잖아. 니네 미분 파트 하면은 계산이 이슈가 되진 않아요. 계산은 사실 도구지. 근데 적분은 계산이 목적입니다.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각자의 목표가 달라요. 알았어? 그런데 이 적분이 언제가 어렵냐? 여러분들 이제 기출 문제나 이 뒤쪽에 적분 뒤쪽에 이제 난이도가 좀 있는 꽤 상당히 높은 문제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그들은 미분하고 같이 나와요. 그래서 적분이 어려워 보이는 건데 사실은 미분하고 섞여서 어려운 거야. 알겠지? 그냥 단순히 니네한테 얼마부터 얼마까지 적분하라고 하는 내용은 절대 어려울 수가 없어. 알았어? 모의고사 같은 걸 딱 봤을 때 적분 문제가 이제 킬러로 나오는 경우에 보면 90% 이상이 90% 뭐야? 95% 이상이 미분이 같이 나와. 알았어? 그러면은 결국에는 제일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 물론 적분은 성질이 더 중요한데 계산 안 틀린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쪽 기말 파트는 이제 계산 때문에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시험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 미적분어는 그 계산도 사실 솔직히 빡세지 않아. 왜냐? 웬만한 적분에 대한 공식을 제가 다 드렸거든. 공식 쓰시면 됩니다. 예.
어쨌든. 그럼 결국에는 미분하고 적분이 같이 나오는 게 어렵다고? 그럼 미분하고 적분이 뭔 상관인데? 그럼 이제 물어보면은 미분하고 적분은 서로 반대예요. 이걸로 문제 어떻게 푸냐. 반대를 어떻게 풀어. 뒤집냐 이렇게? 아니지. 자 이런 겁니다. 이 정도만 할게요. 깊게 하는 건 나중에 이쪽에 현행 갔을 때 아주 깊게는 아니고 고등학교 여러분들 해야 되는 선에서 교과서의 내용 가지고 천천히 정적분이 무슨 뜻이고 이런 걸 다 할 텐데 우리가 사실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를 가고 의대를 가고 하는 데 있어서 정적분을 적절히 활용하고 성질을 잘 사용을 하는 것만 필요해. 알았지? 필요하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적분에서는. 아, 물론 계산이 제일 중요하지. 근데 어려운 부분에서는 자, 인테그랄 a에서 상수입니다. 1로 할게요. 1에서 x까지 ft dt라는 함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난 줄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 수업할 때 정적분 함수 이렇게. 어? 아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하거든. 귀찮잖아. 정적분 함수. 그러니까 저거를 두 가지로 해석이 돼야 돼. 두 가지로. 알았어? 일단 정적분 아니? 지금 정적분이 그 갑자기 이것도 안 되는 애들한테 내가 뭐 자, 1, 2, 4, 7 여기 넓이 4 여기 넓이 2 여기 넓이 5 말이 안 되죠? 자,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fx dx 얼마예요? 2예요. 음수, 양수. 자, 그러면 1부터 4까지 절대값 fx 얼마예요? 여기요. 됐네? 됐어. 한 김에 좀 검증 좀 할게. 자, 1부터 얼마까지? 얼마에서 5까지 찢는 거 가능하지?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숫자를 1에서 5 사이의 숫자로 넣어야 돼? 아무거나 넣어도 돼. 아무거나. 이 밖에 있는 애들 데려와도 된다고. 되지? 좋아요. 아, 왜? 자, this is 기함수. 적분하면 얼마입니까? 됐어요. 통과! 자, 됐어. 됐어. 이 정도 하면 이걸 들을 자격이 있어. 그러면 얘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어떤 방금 니네가 한 것처럼 똑같아요. 쌤이 이거를 해줄 때 본인이 둘 중에 하나가 본인한테는 좀 쉽다고 해서 편식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실제로 한 가지 방법을 써야만 둘 중에 문제가 수월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아니 상당히 많은데 그게 둘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지? 내가 두 가지 할 때는 둘 다 아르란 뜻이잖아. 그치? 문제에 따라 달라. 근데 쌤이 이제 심플하게 가는 경우는 한쪽이 되게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아니야 절대로. 그래 이렇게 갈게. 일단은 한 김에 제대로 하자. 한 1이 여기 있다고 칠게요. 알았지? 그럼 저기 정적분에서 x는 1보다 큰 건가? 그건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걸로 검증 안 했구나. 1보다 작은 숫자가 오면 x가 1보다 작은 숫자면 방향이 반대 뒤로 가잖아. 알았어? 그러면 정적분이 얘가 함수값이 위에 있어도 정적분은 부호가 반대인 거 아시죠? 알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이고 얘가 마이너스 5로 이렇게 x를 때리면 1부터 x까지 정적분을 해라. 음수야. 알고 있니? 반대로 가니까 그냥 부호 바뀐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돼야 돼. 알았지? 그래서 일부러 뒤로 그린 건데 봐봐.
그러면 저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x를 1부터 움직여. 알았지? 1부터 움직였을 때 그거의 정적분 값이 함수 값인 거야. 알았어? 정적분 값이. 그러면 물어볼게. 현재 지금 x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저 함수 저거를 얘를 라지 fx라고 할게요. 보기 편하게. 부정적분 중에 하나. 이렇게. 그러면 라지 fx 값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자, fx 내려가거든. 라지 fx 어떻게 되고 있어? 안 낚이네. 아씨, 안 낚여. 재밌는데. 안 낚이네요. 좋아요. 여기 있다 왔어 여기. 그죠? 그 다음 딱 넘어가요. 그럼 정적분이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음수가 추가되고 있거든요. 점점. 이해 잘하네? 그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기 넓이를 8이라고 하고요. 여기 넓이를 3이라고 하고 여기를 4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끊을게 단위를. 아니면은 이렇게 하자. 이 함수가 여기서 팅 영원히 발산. 그러면 여기서 질문. 라지 fx가 0이 되는 근이 존재하는가? 0이 되는 라지 fx가 0이 되는 근이 요게 0이 되는 근이 1보다 큰 쪽에 존재하는가? 얼마 확보됐어 지금? 8 확보됐지 넓이가. 근데 가니까 점점 줄어들. 8보다 작아지겠지. 근데 많이 줄여봤자 얼마야? 3을 줄였으니까 5가 됐지. 그래도 아직 양수잖아. 그치? 근데 다시 어때? 더했네. 다시 커지기 시작하지. 그러면 언제까지? 여기까지 커지기 시작했다가 잠깐 멈췄다 또 다시 커져요. 커졌다 작아졌다를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증가, 감소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럼 여기까지 증가했다가 뭐 하기 시작해? 감소하기 시작해. 증가하기 시작했다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 뭐라 그래? 극대라고 불러. 표시해놓고 하자. 여기에서 극대.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 양수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여기까지 감소를 했는데 자 고생해서 다시 양수 추가. 그럼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곳을 뭐라고 불러요? 극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이랑 비교했을 때 똑같은지 확인하시면 돼요. 다시 증가를 하거든요. 그죠? 여기서 잠깐 멈칫해요. 다시 증가합니다. 올라가다가 멈칫했다 올라가는 게 약간 그래프 느낌 어떻게 생긴지 알겠어? 그지? 이런 느낌. 극값이 돼요 안 돼요? 이거 극값이냐고 이거. 아니죠? 그러면 극대 극소는 두 개가 존재하는데 이해 됐어? 그럼 0이 되는 곳은 존재하지 않죠 지금. 왜겠어? 적분값이 0 되는 곳이 없잖아. 이유는 음수 부분이 더 작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맞추도록 이 미정계수들을 세팅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야. 알았지? 니네한테 지금 쌤이 물어본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 너무 쉬우니까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이제 얘가 근이 몇 개 존재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쌤이 넓이로 해석했잖아. 이렇게 넓이로 해석하는 문제는 어떤 거냐면 얘처럼 지금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생긴 애들은 웬만하면 이 방법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애들이냐면 넓이가 일정하게 모양이 일정한 애들 있잖아. 그리고 넓이 구하기가 좀 편한 애들은 이걸로 보셔야 돼. 알았어? 그리고 넓이의 증가 감소 이렇게 이런 교점들이 많은 곳은 이 방법으로 하는 게 좋고. 알았지? 그러면 반대로 하고 두 번째 방법 갈게요. 반대로 이렇게 합시다.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는 순간 자, 1이 봐 작은 순간 적분값은 바로 음수네. 양수였는데? 음수잖아. 그지? 그리고 이거 알지?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얼마야? 0은 맞아. 근데 우리가 그래프가 0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슉 지나가는 부호가 이렇게 슉 바뀌는 게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 근데 잘 보면 1 다음은 양수인 거야. 다음은 음수야. 그냥 무조건 접하지 않아요. 접하더라도 통과하는 거지. 이해됐어? 부호 바뀌는 곳. 그것도 중요해. 알았니? 가. 그러면 일단 그냥 모양으로만 볼게.
여기까지 똑같이 감소해요. 이번에 음수니까. 부호 이게 마이너스 한 최면을 걸고 봐야 돼. 그럼 다시 이번엔 오히려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런데 아직 이미 요만큼 음수로 왔기 때문에 그만큼을 온만큼은 적어도 다시 올라가 줘야 0이 딱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넓이가 같아지는 어떤 값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면은 딱 다시 0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리고 여기까지 끝이라면 여기가 뭐가 돼? 오히려 정적분이 양수인 거니까 뒤로 가면 이제 플러스인 값에서 딱 끝나는 거지. 오케이? 됐죠? 요런 느낌. 음.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부분. 그래서 역시 여기도 방금 어땠어? 가면 음수니까 감소하다가 여기서 다시 증가로 바뀌는 상황이지. 근데 방향이 이쪽으로 가요. 아니? 이쪽으로 감소를 하다가 증가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야? 극소.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연속 함수는 극대와 극소가 순서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앞에 극대였잖아. 얘 극대잖아. 근데 얘가 극대가 나와? 아이 안 돼. 연속 함수는 뭐라고? 극대 극소가 순서대로 나와요. 누가 먼저일지 몰라. 누가 극대가 먼저일지 극소가 먼저일지 모르는데 무조건 순서대로 나와. 알았니? 함수가 끊겨야만 극대 극소가 순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지금 이런 그래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그래프들이 나중에 이제 3학년 되면 배우는데 이런 그래프들은 극소 다음이 극소예요. 그죠? 왜? 연속이야? 점근선이 끊겨 있거든. 이런 친구들은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는 다 연속 함수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때려 맞출 수 있어요. 됐죠? 넓이로 해석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방법은 이게 보통 가장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고 라지 fx의 미분이 저걸 미분하면 뭡니까? 잘 봐. 적분할게요. 그럼 라지 정적분이니까 이 끝 아래 끝 빼겠지. 그지? 얘 상수지. 다시 미분하면 뭐야? 이거야. 알았어? 이거거든. 아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함수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정보가 두 가지야. 그리고 아까 얼마 넣으면 0이라고 했어. 무조건.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이걸 준 거지. 어떤 라지 f라는 함수를. 그러니까 지금 라지 f라는 함수를 직접 도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두 번째고 라지 f의 함수를 넓이의 값으로 해석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었어. 두 번째는 그냥 저거를 보고 알았지? 저거를 보고 이거 그대로 둘게요. 이게 지금 f 그래프죠. 아, 써놨으니까. 아휴. 지금 그럼 결국에 라지 f라는 건 누구를 도함수로 갖고 있어? 스몰 fx를 도함수로 갖고 있는데 알다시피 이걸 적분을 하면 적분상수가 생기잖아. 그래서 이런 값들까지 같이 나와 있는 형태다. 오케이?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라지 fx를.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눈에는 이게 뭘로 보여? 도함수로 보여야지. 알았니? 그러면 라지 fx가 이 친구가 도함수니까 도함수가 지금 봐봐. 이렇게 통과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도함수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플러스의 마이너스가 뭐야? 극대 맞지? 똑같아지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누구를 그릴 수 있다? 라지 fx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다. 알겠지?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대략 그려보면 이런 거죠. 대충 그려보면은 여기 라인들이 이런 거. 이 높이가 안 돼가지고 될라나? 여기가 x축이면 1일 때가 0이라니까? 알았어?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 어떡하지? 어떡하지? 높이가 안 되는데. 그때 찍고 지금 칸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분명히 얘가 음수가 되는 구간이 있다 없다? 없다고 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얘는 부호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근데 얘는 이제 얘 프라임만 놓고 봤을 때는 어때?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 음. 근데 우리 아까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프라임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극대야 뭐 어차피 올라갈 테니까. 근데 극소가 이만큼 더 내려온지에 대한 부분은 이 넓이라 이런 게 있어야 사실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참고하면 돼. 알았지? 이렇게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추가적으로 문제풀이 수업이 한 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는 니네가 풀고 나서 좀 어려운 것도 있을 거라서.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나오는 단원별 유형학습 4페이지를 보면은 첫 번째는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왔냐. 함수가 아까 내가 잠깐 그 이야기했잖아요. 적분이 뭐냐 이런 것들은 냅두고요. 함수가 지금 구간별로 다르게 나오는 거야, 지금. 그러면 구간별로 다르게 나오잖아? 그럼 당연히 그 구간에 맞춰서 다른 함수를 넣는 게 맞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 특히 1번 봐봐요. 1번에서 자, a가 3보다 크다 그랬죠. 그지? 그러면 a가 3보다 크면 3보다 큰 게 어떤 함수야? 2x죠. 2x를 넣으시면 망해요. 그러니까 a가 3보다 크니까 5, a는 3보다 크니까 3보다 크면 2x. 그래서 ax 딱 넣고 적분하는 순간 무조건 틀리죠. 왜냐면 0부터잖아. 항상 적분은 말 그대로 얼마부터 얼마까지인 거야. 알았지? 그러면 0부터 출발했을 때는 함수가 누구냐고. x제곱 빼기 3이지. 그러니까 0부터 얼마까지는 3까지는 x제곱 빼기 3을 적분을 하고 3을 그치 넘어가야 3부터 x까지는 a까지는 2x를 적분해야 되는 거야. 알았니? 그 끝점 그 윗끝 아래끝에 그 값들만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그것다 넣어버리면 안 된다고. 알았지? 적분은 말 그대로 누적. 왜 누적한다 그래? 그 누적할 때의 적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쭉 이어서 가야 되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적분할 때 그쪽 파트를 넣어 놓은 거예요. 구간별로 다르게 된 함수들을 넣어 놓은 거고. 이해됐지? 거기에 이제 난이도별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세 개 중에 3번이 제일 어려운 형태고. 그다음에 있는 4번은 뭐냐면 이 절대값이 있는 건데요. 절대값이 있는 친구들은 이제 쌤이 할 이야기가 많으면서 적은데 이게 지금 그 쌤이 최대한 압축을 해 놓은 거야. 한 60문제 정도로. 그래서 무난하게 가볍게 가는 문제가 없지만 응? 절대값도 마찬가지죠. 이런 4번 같은 단순한 문제는 절대값 구간을 그냥 쪼개 가지고 그잖아. 이거 원래대로 하세요. 적분 그 절대값이 얼마 기준? 뿔마 4 기준. 그치? 뿔마 4 기준 나누잖아. 맞아요? 근데 마이너스 4는 할 필요 없지 않니? 적분구간이 0에서 5잖아. 그죠? 0에서 5까지라서 그냥 구간 나눠 가지고 그 단순 계산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5번을 볼래? 분명 절대값 함수 적분인데 뒤에 나온 친구는 구간을 나누잖아. 원래 구간 나눠서 하는 거야. 원래는 뭐 참사가 일어나지. 그래서 나름 규칙 있지 않을까? 1부터 10일인데 11개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하자. 진짜 직접 구해가지고 규칙을 찾는 건 여러분들이 하는 걸로 하고. 어? 궁금하면 알았지? 자, 지금부터 저 친구. 우리가 이제 절대값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있어야 되긴 한데, 에이, 절대값 x 마이너스 n은 뭐 정보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생겼죠? V자 함수. 그지? V자 함수야. 진짜 진짜 직접 해서 규칙 구하려는 거 아니지? 하지 마. 애들 꼭 시킨 건 안 하다가 쓸데없는 거 시키면 농담을 하면 진짜 한다. 어, 하지 마. 응? 할 생각 없었지? 음. 자, 형 그냥 그래프로 해석하세요. 잘 봐. 이 그래프죠. 그지? 이 그래프죠. 어.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2n까지. 뭐 그 이 그래프 저번 시간 했던 것만큼 아니어도 사실 여기서도 뭐야 또 벽을 느낄 수도 있긴 한데. 어? 여러분들도 친구들이 벽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근데 요거는 그러진 않아. 그 정도는 아니야. 졸라 쉬워요. 지금 야 0하고 2n이면 이거 대칭 아니야? 어?
직선은 적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친구도 있어요. 자, 이렇게 내가 살짝 깔아 놓으니까 다른가 하고 이제 할 텐데 무의식으로 시키잖아. 그러면 진짜 똥멍청이들 너무 많아. 자, 봐봐. 적분하라고 하면 진짜로 이걸 해. 대단하지. 대단해. 얼마냐? 구구단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암산을 해야 되니? 그지? 상수함수. 그죠? 그러면 얘들아, 이건 뭐야? 사다리꼴이죠. 그죠? 사다리꼴이잖아요. 4x 이래서. 응? 이걸 적분을 해? 삼각형 아니야? 심지어 삼각형, 심지어 합동. 예. 심지어 같은 친구. 그래서 이 적분은 알아서 뭐가 됩니까? n 제곱. 그럼 여러분들한테 시그마 n 제곱을 하라는 얘기지. 1부터 11까지. 윤표야! 윤표야! 공식이 뭐냐? 시그마 n 제곱 k 제곱 공식이 뭐냐? 시그마 n이 1부터 k가 1부터 n까지 돼. k 제곱 공식. 6분의 오케이. 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잠깐만. 도레미 파로 갔냐면 어. 오케이. 좋아요. 네. 그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알았지? 그다음에 6번이 얼레리오. 자, 6번 이거 무슨 함수? 어? 1차 직선 맞아요? 직선 어떤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 친구들 알았지? 그럼 fx에다가 뭐라고 적어? y는 ax라고 적고 그냥 적분하세요. 알았지? 예. 적분해도 저거 나온다. 알았니?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어마무시하진 않지만 그렇게 생긴 친구가 저기 8번에다 나옵니다. 우와. 예. 이런 거야. 이게 지금 자, 아, 알려줄게. 잘 들어. 잘 들어. 자, 이것도 약간 매뉴얼이 있어. 적분할 때 매뉴얼이 있어. 봐봐. 이게 미적분 2일 때랑 뭐일 때가 지금 매뉴얼이 다르겠지? 그 미적분 2는 매뉴얼이 더 많으니까 우리는 약간 일단은 미적분 1 매뉴얼 그 안에서 보면 이거는 fx가 누군지 모르면 적분이 안 되죠. 적분 되지. 적분 되지. 그러면 적분을 하는 거야. 알았어? 적분을 하는 거야, 얘들아. 근데 절대값이 나오잖아. 응? 그러면 이 그래프 요거의 넓이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뭐를 생각하고 봐야 되냐면 그지? 어디에서 부호가 저 A, B 사이에 부호 바뀌는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겠지. 알았니? 그죠? 그러면 fx의 도함수인 f'x가 0이 되는 곳, 부호가 바뀌는 곳을 뜻하는 게 뭐야? fx의 극대, 극소 포인트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8번 같은 경우 이게 지금 꼴랑 17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할만해요. 알았어?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게 풀어. 어렵게 생겼잖아 지금. 어렵게 생겼는데 어렵게 풀면 그게 되겠니? 알았어? 그러니까 이 f'x는 0이 세식을 갖는다. 그럼 f'x는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거든. 3차 함수를 그려가지고 풀어야지. 3차 함수 적분하라는데. 4차 함수 그리고 있으면 되겠어? 그런 거지. 알았어? 오케이? 그 f'은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f'은 알파와 0과 베타를 그놈 갖는데 빨리 그려볼까? 어떻게 생겼어? 삐용 누가 더 넓은지 몰라. 그래서 그냥 비대칭으로 좀 그리면 되고 알파 0 베타야. 이제 쳐다볼까? s라는 값은 알파에서 0까지 f'x의 넓이. 그죠? 넓이. 맞나요? 그러면 그 넓이를 그러니까 넓이 두 가지로 내가 아까 이 적분 두 가지로 해석하는 넓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프라임이기 때문에 직접 적분이
가능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봐. 알파에서 0까지 절대값. 그러면 베타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친구를 오케이 너 여기 넓이 A라고 할게요. 양수인 거 확인됐지? 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얘를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면 돼. 그럼 얘는 뭐야? F 0 마이너스 F 알파. 이해되세요? 그냥 나오자. 양수니까 프라임이 지금. 알았니? 됐어. 그럼 밑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지. 그렇게 하는 거야. S하고 T는. 이해되냐? S로 돼 있고 S. 근데 이게 S고 그럼 S가 곧 여기 A 넓이의 같은 값이다. 그지? 근데 여기 밑에는 뭐야? 0에서 베타 같은 경우는 넓이보다 어때? 넓이가 정적분하고 이 T가 반대 부호인 거죠. 그지? T는 넓이인데 정적분은 음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야. 알았니? 그리고 3차 함수니까 그러면 봐봐. 이 3차 함수가 자 0 기준으로 그럼 이 둘이 넓이가 언제 같아요? 그지? 이게 변곡점일 때 같은 거야 무조건. 그래서 알파랑 베타가 0 기준으로 좌우 대칭일 때 넓이가 같습니다. 베타가 멀리 갈수록 깊이 파여요. 단순하죠? 그거예요. 그거라고. 그렇지? 응. 아니 이게 지금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맞죠? 네. 여기 할 때 꼭 이제 함수에 관련해서 함수 자체가 갖는 성질에 대해서 쌤이 꼭 하고 싶었던 유형을 두 가지만 하고 마칠 때니까 어디 오 방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방금 까먹은 거 뭐야? 오씨.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 중에 좀 추렸더니 일단 음, 음, 음. 그래도 최대한 우리 좀 그 공통석 2랑 좀 관련이 되는 거를 응? 그래도 비슷하게나마 좀 해야 해. 눈에 익으니까 물론 공통석 2에 적분이 나오진 않지만 응? 자 뭐냐면 쌤 적분할 때 굉장히 강조하는 유형이야. 왜 강조하겠어? 음. 이유는 간단해. 잘 나오니까. 자, 이거를 해야 다음 단계 갔을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 버전을 하겠는데. 자, 어, fx라는 함수를 이것도 살짝 기본적인 거 연습을 좀 하고 해야 돼. 근데 이거는 그냥 하는 거야. 이건 필수잖아. 그러니까 몰랐어도 이거 알아야 돼. 알았어요? 잘 봐. 우리는 세 가지인데. 하고 싶은데. 이거 해야 되는데. 세 개 할게. 왜냐면 우리 거기 저기 도영의 이동 그쪽이랑 또 친구인 파트라. 일단 그 전에 자 아까 했는데 2에서 x까지 gt 적분을 하잖아. f 프라임 x가 뭐였어? gx야. 알았지? gx. 그죠? 어떻게 된 거야? x를 여기다 넣지. 근데 내가 이렇게 x를 여기다 넣어라 하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거든 내가. 왜냐면 이게 찝찝해가지고.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쨌든 얘는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는데 사실은 무슨 과정이 있는 거야? 아까 살짝 보여줬지. 얘를 뭐 해? 적분을 하지. 다시 미분을 하지. 그래서 여기 미적분 원에서는 무조건 이거 나오면 그냥 넣는 걸로 이해를 해도 돼.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야. 알았어? 예. 왜냐면 이거를 하면요. 어? 이거를 하면 이제 그냥 집어넣는 걸로 이제 기억을 해버리면 아, 저 사람이 집어넣으라고 했어. 하면 안 돼. 알았어? 그래 내가 과정을 잠깐 이야기해 준 거야. 이거를 적분을 했다가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거냐고. 내가 그랬지. 과정을 모를 거면
공식을 쓰면 안 돼. 여기에 뭐가 되냐? 이거 적분한 걸 라지 gx로 할게. 그러면 라지 gx 빼기 라지 g2를 미분한 거야 원래, 그치? 그런데 얘는 뭐니까? 상수니까 날아간 거고, 얘는 그냥 미분하면 다시 이거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이 할게요. 똑같이 한다는 건데 g에 x제곱을 집어넣고 g에 2를 넣는데, 이거를 미분한 게 이게 이제 미적분 2에 있는 거라서 그런 거지. 얘를 미분할 때는 미분을 하고 원래 안에 있는 놈도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 그런데 x는 왜 안 한 걸까요? x 미분하면 뭐야? 1이니까 안 한 거야. 알았지? 오케이? 근데 이게 나와 수투에. 그 여기 미적분 원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줄 알아? 미적분 원에 가끔 내면 진짜 적분을 해야 돼요. x제곱을 넣어야 된다. 그럼 미분을 해야 돼. 그럼 뭐도 나오냐면 얘도 마찬가지. 어? 그러면 얘를 다함수 거 아니야? 적분을 해. 3x를 넣어. 그 미분을 해. 그런 문제로 나와. 그럼 얘는 그냥 넣어. 그리고 안에 것만 미분해서 곱하면 돼. 이런 것들은 사실 내신할 때 그냥, 물론 우리는 선행을 한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알고 하지만 선행 안 했어도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냥 외우라고 시키거든요, 쌤이. 내신 때는. 내년 이맘때는. 아직 멀었구나. 어쨌든 이런 게 있어. 근데 내가 이걸 안 하고 하면 나의 그 양심이 너무 뭐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하는 거야 그냥. 알았지? 지금 이 친구는 아직은 필요가 없어. 알았지?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 근데 우리 어떨 때는 자 요것만 하고 저기 갈게. x에서 x 플러스 4에 gtdt가 있는 경우는 이 원리를 절대 잊지 마세요. 정적분해서 뺀다는 사실을. 근데 변수가 어때? 위아래 다 있지. 상수가 없으니까 날아가면 안 돼. 따라서 g에 x 플러스 4에서 gx를 뺀 것이다. 종혁아, 이거 보면 또 뭐 떠올려니 내가. 그치? 기울기. 그죠? 적분도 있는데 적분은 방금 했잖아요. 그지? 어?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등하면 안 돼. 미분하면, 그지? 깜짝이야. 씨. 어? 미분하면 그런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27번에 있는 그 친구로 갈 건데, 얘는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질 않아요. 어? 근데 함수야. 알았어? 어? 알겠지? 난 2로 한 거야. 똑같은 거 해줄 순 없잖아. 누구죠? 누구더러? 근데 뭐 1이나 2나. 에? 그지? 왜 적분 구간이 상수인데? 응? 왜 쟤를 적분하면 함수가 될까요? 누가 움직여? t가 움직여, x가 움직여? 저기 변수는 누굴까요? 저 식에서 변수는 누굴까요? 얘나 뭘 것 같아요? t, x 둘 다 맞아요. 왜냐면 왜냐면 어떤 변수냐고 내가 말을 안 했거든요. 알았어? 예. 적분 변수는 t입니다. fx의 변수는 x예요. 뭐가 먼저일까요? 적분이 먼저죠. t가 먼저예요. 알겠어? 이해됐지?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풀 거면 저 절대값 함수를 그릴 거면 정의역 축을 절대로 x로 하시면 안 돼요. 예, 적분이 먼저 아니 적분을 해야 함수를 구할 거 아니야. 왜 t가 먼저인지 알겠지? 적분을 해야 뭐 이씨 저 새끼를 구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니. t축을 그려야 돼. 알았어? 적분 변수 축을 먼저 그려야 돼. 그리고
그 다음은 쉬워. 니네가 아는 함수거든. 첨점이 누구야? 그렇지. 첨점이 x야. 그래서 x가 움직이니까 적분값이 변한다. 됐죠? 그래서 이제 0하고 2를 찍어요. 어? 그 다음에 어떤 친구가 움직이는 거냐면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쏙 놓고 움직이는 거야 이제. 그럼 x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적분 모양이 달라지겠지. 그지? 그리고 이런 문제 최소값은 늘 가운데 있어.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x의 소속이 여기 있으면 잘 봐. 이렇게 된다고. 어? x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x잖아.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때에 요 사이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고요. x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어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삼각형 두 개를 더하면 되는데 됐어? x가 이쪽으로 가면 똑같이 이렇게 되니까 사다리꼴 구하면 되고 그러니까 x가 이쪽 양쪽에 있을 땐 사다리꼴이고 가운데 있을 땐 삼각형 두 개가 되는 거거든? 이해됐지? 근데 나중에 가면은 이 뒤에 함수가 붙어. 그래도 저렇게 구간을 움직이는 거야. 대신에 그때는 그래프를 이렇게 못 그리겠죠? 구간 움직이는 방법 알았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적분을 먼저 한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되고 두 번째. 그러면 그렇게 함수를 찾을 건데 x가 2보다 작을 때를 한다고 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직선은 적분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되고 아셨죠? 이거 x고요. 기울기 1인데 그럼 이게 x 아니니? 그지?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라고 해. 그지? 길이니까. 알았어? 그냥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 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로 해가지고 오케이? 예, 해서 하고 여기도 이제 기울기 1이잖아. 이 거리만큼. 2 마이너스 x만큼의 거리를 여기다 2 마이너스 x 하면 되지. 알았어? 이렇게 해서 직접 x에 대한 식으로 사다리꼴을 만드시면 돼요. 알았어? 이해됐지? 근데 원래는 저걸 적분을 하면 이렇게 해야 돼. 봐봐. 인테그랄 이거 형식상 식을 쓰면 이거라고.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이 친구 정체가 뭐니?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저거 절대값이 플러스인 거지. 그럼 x 빼기 t야 t 빼기 x야. 도대체 뭐가 플러스란 얘기야? 그지? 주인공 요거 알았어? 정신 안 놓고 있네. t 마이너스 x d t 괄호 안 하면 소수령 0.5점 간접. 징하죠? 적분할 해보자. 직접 해보자. 사다리꼴 하는 거야. 이제 한번 해줄게. 요거는 t 적분하면 뭐예요? 그럼 x 적분하면 오, 아이씨 왜 이렇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야. 여기서 2분의 x제곱 나와줘야지.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목 아플까 봐 그런 거지. 가르칠 맛이 나네. 그래도 사람을 가르치니까 좀 낫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는. 알았어?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뭐 편한 대로. 두 번째만 오른쪽 안 해도 돼. 이쪽을 하는 건 좀 오바한 게 이쪽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가 뒤집히고 그럼 얘를 뒤집으면 되니까 그래서 대칭으로 나와요. 이 친구는 그래요. 근데 여기 가운데 있을 때 해보는데 또 가운데 또 한가운데 하지 말고 이건 합동 아니다. 이게 움직이잖아 x가. 그러면은 여긴 더더욱 삼각형이 훨씬 더 편하죠. 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를 제곱을 하고 이 길이야 음수 주의하시고 길이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2분의 1 해버리면 넓이 나와. 알았지? 근데 이거 직접 적분하면 난리가 어? 이렇게 돼. 인테그랄 0에서 x까지는 저거대로 하세요. 마이너스 그냥 x 이렇게 써줄게. 이거를 적분하고 알았지? x에서 2까지는 이걸 할 거냐고 진짜. 이것을 적분 알았지? 해봤자 방금 이야기한 대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 나온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안에가 조금 개수가 좀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계속 바뀌어도 직선의 기울기만 이렇게 바뀌는 거야. 알았지? 이런 느낌이다. 요게 되고 요 친구야, 요 친구. 알았지? 요 친구고 이제 그래요.
쓸만한 것 같게 역함수 적분까지 하려고 했는데 역함수 적분은 그냥 사실 내용이 쉬워 가지고 나중에 해도 될 것 같고. 대신에 그 친구 이제 적분을 하는데 함수가 인제 대칭이동 평행이 되는 경우 고것만 할 건데 금방 해요. 잘 봐. 쌤 그 해튜브에 아니 애들이 자꾸 지금 쌤 영상이 안 가 1000 개 가까이 될걸? 그러니까 애들 너무 많아서 찾아보기 너무 힘들대. 야 재생 목록 들어가면 다 있거든. 다 있는데 굳이 왜 좀 아니 다른 자기들이 재미로 보는 유튜브는 재생 목록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하나씩 다 챙겨 보면서 왜 나는 다 이쁘게 모아 놨구만. 거기 가면 적분, 정적분 스킬 모음, 적분과 친해지기가 있는데 거기 보면 미적분 2에 나오는 적분 공식 스킬이 다 있어요. 그 기출 적중한 것도 다 거기 있고 그런 거거든. 거기에도 가끔 있는데 쌤이 여러분들 그 프린트 준 거에 앞 아니다 앞이 아니라 뒤에 적분 쪽에 앞에 거 정리가 이쁘게 돼 있어요. 알았어? 이쁘게 돼 있어. 이것들 또한 거기 중에 몇 개는 어디 있지? 거기에 네모 쳐 가지고 적분과 미분의 관계랑 해서 그 몇 개 아니 방금 그 페이지 거기. 거기랑 그다음에 넓이 공식들 이렇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대로 쓰는 건 나중에 할게요. 요거는 단순 암기 파트라서 지금 막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3 차 함수나 4 차 함수 관련된 거는 왜 지금 했냐면 얘네들은 단기간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몸에 익어야 돼요. 그런 것들 쓰는 건. 넓이는 몸에 익어야 되긴 하지만 이거는 지들이 귀찮으니까 쓰게 되더라고. 넓이는. 넓이 공식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방 쓸 거고. 자,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제 어떤 함수를 이거는 어떤 함수 fx가 자 0 에서 1 까지 fx를 자 f에 이걸 적분하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도 나오는데 저게 미적분 1에 나왔을 때는 똑같이 문제가 똑같이 아주 똑같진 않지만 저런 식으로 저 형태가 나오면 미적분 1은 진짜 다항함수에다가 저걸 넣어요. 또는 저게 지금 fx를 그래서 우리 그 이번 지금 하고 있는 파트라고 fx를 뭐뭐 하면 이게 되지. 그지? 누군가는 이거일 거야. 평민들은 이렇게 되고 귀족들은 이렇게 되죠. fx를 y축으로 대칭 이동한 후에 x축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되지. 또 fx를 2분의 1로 대칭 이동을 하면 되지. 그지? 알았어? 그러니까 쟤는 대칭 함수는 아니야. 그러니까 저렇게 됐을 때는 뭐랑 똑같냐?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 까먹으면 알았어? 만약에 이거 선생님 이거 있었는데 뭐였더라 하는 사람은 그냥 막 그려. 비대칭으로 그려. 알았지? 그린 다음에 요 정도에다가 나 지금 x축 y축을 안 했어. 이건 x축 맞는데. 적분이 0에서 1 까지잖아. 그지? 이 모양이야. 하얀색 잘 봐. 알았지?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저 f의 x 마이너스 1이야. 1 마이너스 x야. 알았어? 그럼 얘를 원래 함수로 바꿔볼까? fx로 돌려놓자. 이거 했다며. 다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2분의 1 여기 x 그죠? x가 0이 이고 사실 이건 별로 필요 없긴 한데 요게 지금 기준 잡아주려고 하는 거. 얘로 뒤집으면 되겠네. 뒤집어 볼게요. 그죠? 그럼 너는 누구야? f x겠네요. 넓이만 같으면 돼요. 알았어? 잘 봐. 얘의 0에서 1까지의 적분값이 여기야. 음수 있어도 똑같아. 알았어? 얘의 얼마랑 얼마하고 똑같을까? 0에서 1과 똑같죠. 1에서 0을 하면 음수가 되지 않니? 알았어? 숫자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치환적분 배운 사람. 괜찮아. 아는 사람이라고 안 했잖아. 배운 사람이라고 했잖아. 아니 내가 그랬잖아. 아냐고 물어보면 이제 좀 내가 검증을 하긴 하겠지만 배웠냐고요. 배웠지.
아냐고 안 물어봤잖아. 왜 대답해. 배운 사실이 있냐고. 수업을 할 때 앉아 있었던 적이 있냐고 그러면. 그치? 그거 말하는 거야. 그거 하면 나와. 그러니까 미적분 2에서는 치환적분의 개념으로 쓰시면 되고 미적분 1에서는 이 개념으로 쓰시면 돼요. 대칭 이동으로. 알았지? 그럼 숫자가 이렇게 써 놓으면 이제 똑같네. 앞으로 계속 똑같아야지. 그러다가 인제 남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4 등급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이제. 아 니네 5 등급 주지. 잠깐. 잠깐만. 그래도. 모의고사 그래 모의고사 기준으로 하자. 5 등급은 너무 어떻게 인간을 5 개의 등급으로 쪼개. 너무 부조리하고. 그지?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 구간도 이동을 하는 거야. 근데 0을 2분의 1 대칭 이동하면 1 이고 1을 2분의 1 대칭 이동하면 0 이야. 알았지?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대칭 이동해서 서로 겹치는 게 아닌 관계에서도 쓸 줄 알아야 돼. 알았지? 이해됐어?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 보시라고. 알았죠? 그림을 그려 보시면 되고 돌려서. 예. 그거 하나 해 줄게. 근데 원리는 그런데 어려울 거야. 그래서 쌤이 쉽게 하는 방법 알려줄 거니까. 음. 미적분 1에서 쓰는 애들만 할 거예요. 그 복잡하게 안쪽에 뭐 x 제곱이나 이렇게 치환적분 써야 되는 건 진짜 거기 할 때 쓰는 거고. 알았지? 인테그랄 0부터 똑같이 1로 갈 건데 이번에 f에 4-x로 하겠습니다. 알았죠? 4-x가 과연 늘 거야 진짜. 늘 거면 이거 설명 안 들어도 돼. fx를 얼마부터 얼마까지 적분해야 되는지로 바꿀 거란 얘기지. 어차피 값만 똑같으면 되니까. 알았어? 예. 그리고 쌤이 한 방법 알려줄 건데 그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원리가 다 있는데 이제 일단은 안 하는 거니까. 자, 그래프도 그냥 그려. 비대칭으로 해야 돼. 그래야 딱 보이거든요. 알았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f에 4-x를 먼저 그리셔도 돼. 알았지? 그럼 여기에 0부터 1까지잖아. 0부터 1까지. 모양 잘 봐. 알았지? 근데 얘는 어떻게 대칭 이동시킨 거야? 2로 대칭 이동시킨 거야. 그래서 2가 한 요 정도 있다고 치면 지금 다르죠? 아까는 이걸 이렇게 뒤집으면 가운데였잖아. 그치? 근데 얘는 다른 데 있잖아. 이 중간에 애매하게 있어. 똑같은 거야. 알았어? 예. 그러면 얘를 이동을 시킵니다. 되게 쉬워요. 이렇게 그려 쌤처럼. 아까 이렇게 보다 그냥 이렇게 해. 그럼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지? 그러면 2를 기준으로 1과 같은 위치는 좋아요. 0과 같은 위치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적분하면 되냐? 4부터 3까지 오면 음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주의사항이 그거야. 0이 4로 갔구나. 그래서 0을 4로 하시면 망. 알았어? 망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그림으로 보는 거야. 아셨죠? 치환적분에서도 똑같은데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가 0이 얼마로 바뀌어? 4로 바뀌고 1이 3으로 바뀌면 맞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있으면 적분관이 다시 뒤집어져요. 봐봐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쌤이 그 노트에 써놨어.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x가 마이너스지. 그러면 자리가 바뀌어. 0을 넣어. 얼마야? 4. 1을 넣어. 3이야. 이렇게 바뀌어. 그런데 만약에 0부터 1까지 f의 4 플러스 x의 dx다. 그러면 플러스지. 안 바뀌어. 아래는 아래야. 위는 위야. 왜겠어? 이건 그냥 평행 이동이라 그래. 그래프가 가면 구간도 같이 가는 거야. 얘는 엄청 쉽잖아. 오케이? 근데 가운데가 마이너스면 뭐니까? 대칭 이동. 또 해줘야 돼.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됐죠? 이거 어 진짜로. 근데 지금 생각 띵킹 좀 해봐봐. 구간이 바뀌면 이게 알았지? 그런 내용이니까
저런 식으로 쓴다. 그래서 그 노트에 있는 그런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마이너스 x로만 돼 있는 것도 똑같아요. 알았지? 야, 4-x를 하셨는데 마이너스 x를 못 하는 거는 좀 y축이 서운해하지. 그지? y축이 서운해하죠.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나중에 이제 요거 문제 푼 거 다시 또 할 기회를 한 번 정도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 일단 주말에 앞에 부분 덜 된 거 마무리하고 여기 적분 한번 풀어보세요. 월요일에 이것까지 들고 오세요. 맞지? 여기 적분이 많이 안 풀려 있어도 그거는 정상 참작할 테니까. 오케이? 그냥 그 중에 세세하게 세부적인 유형들이 잘 안 되는 거는 쌤한테 개별로 질문하시고. 맞지? 여기까지 합시다. 월요일 저기 선생님 월요일이 그 방학 기간은 이번 주까지. 그대가 방학이라고.